섹션 1에서 말했듯 인간은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 특성을 지닌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극복이란 단어보다 외면이란 단어가 적합하다. 실제로 이를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만약 일생에 걸쳐서 이것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축복받은 것이며 못난 것이 아니라 훨씬 잘난 것이다. 물론 사고가 깊지 못하거나 지능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은 지능이 아무리 높은 것보다도 가장 잘난 것이며 제일의 축복이다. 어떠한 능력이 떨어지건 실존을 경험하는 의식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서 가장 축복받은 것은 행복감에 대한 능력을 선물 받는 것이다. 아무튼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거나 이를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잘 구성해 두려고 한다. 섹션 1에서 예고했듯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융합 특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한 인간이 모든 특성을 갖지는 않을 수 있으며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희박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앞으로 말할 6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느낀다. 실존의 소외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또는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말할 특성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조숙하거나 기억력이 극심하게 좋을수록 잘 나타나는데 한 번 맺었던 관계를 중요한 연결고리가 끝나면 관계 또한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이제 만날 일이 없어지거나 관계의 목적이 끝났을 때 완전히 그 관계를 잊거나 리셋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양식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는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격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관계는 반드시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조숙한 이는 이를 매우 어릴 때부터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또래들은 유아기를 기억하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추억이란 것도 회상하지 못한다. 죽음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력이 매우 좋거나 조숙한 이는 모든 기억을 담고 있으며 아동기 때도 향수병에 걸린다. 이를 일찍이 경험하고 나면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짓이라 생각되어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본인의 의존적 성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보다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본인이 인지한 경우다. 그리하여 오히려 반동 형성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의 의존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이미 과거에 이러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날 때 인생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해결 방법이 없는 실존적 소외가 불가피한 진리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 느끼고 싶은 방어 기제다. 인간은 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융합하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소외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에 오히려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타인이 필요 없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특성부터는 첫 번째보다 매우 보편적인 것들이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길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며 나를 지켜보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여러 임상 사례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내담자들은 많이 나타난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전문가인 어빈 얄롬의 내담 사례 중 하나에서도 내담자는 혼자 있으면 가장 나쁜 것,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생각은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 말한다. 또 다른 내담자는 혼자 있으면 무엇이 두려운지 물었을 때 혼자일 때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정신역동은 어린아이에 그칠 줄 모르는 나를 좀 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에게 타인의 존재는 현실이 실제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인기를 바라는 것이다. 명백히 이것은 유명한 것과는 다르다. 인기는 그저 자신의 주변인 또는 어떤 모임에서라도 느낀다면 그만이다. 특히 이성에게 받는 인기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자신이 매력적인 이성에게 사랑받게 되고 이성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연락이 많이 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 특성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누군가 나와 직접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거나 나를 직접 보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나의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면 그럴수록 좋다. 나는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준다. 다섯 번째는 이성관계에서 언제든 헤어져도 괜찮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나 진심을 다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것이다. 또한 바람을 피는 등 언제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성을 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섹션 1에서도 말했듯 이별은 하나의 유사 죽음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 죽음 상황을 겪지 않으려는 실존의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려는 방어 태세다. 사실은 한 사람과 최대한 융합하고 연결되고 싶으나 그 사이의 간극은 어쩔 수 없으며 사실 이 간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별하면 자신의 융합하려는 의도는 실현 불가능해지고 마음에는 유사 죽음의 심한 내상을 입는다. 그는 이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별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상기하여 심한 내상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이때 관계할 수 있는 이성이나 다른 애인이 있으면 자신에게 아직 선택권이 남아있으며 세 번째 융합 특성인 인기에서도 말했듯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는다. 두 번째 융합 특성의 관점에서는 공백기 없이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지하며 나의 존재를 인정받음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내가 버젓이 나의 영향력을 갖고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섹션 1에서 이미 언급한 것인데 SNS에 집착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자 공간이다. 섹션 1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게시글과 스토리 기능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스토리 기능은 자신의 스토리를 누가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인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만족감을 준다. 또 메모 기능은 DM 창을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보이며 반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반드시 인지하게 된다. SNS는 남이 자신의 존재를 볼 수밖에 없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정리한 인간의 소외와 융합에 관련된 6가지 특성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와 많은 대학생들이 겪는 우울증도 비슷한 맥락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느라 혼자 보내는 시간의 고독함을 얘기해보자. 고등학생이 조용한 독서실에서 혼자 몇 시간을 공부하는 고독함, 새벽에 혼자 있는 공간, 정막만 흐르는 공간. 이 또한 고독하긴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누군가 인지하거나 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합격한 대학 또는 시험 점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타인들이 인지하게 된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혼자 보낸 시간들이 인지될 수밖에 없다.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점수와 대학으로 나의 고독한 시간은 인식되고 내가 혼자 보낸 시간과 나의 존재는 인정받는다. 그것은 대학과 시험 점수라는 모두의 관심사로 통일된다. 통일감과 소속감을 준다. 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존재를 인지하는 친구들이 있으며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도 없으며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인지되기 쉽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인지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